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있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줄줄 늘어놓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나는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인 것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해요. 진짜 논리적인 사람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논리적인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때론 논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평소에 자주 저지르는 논리의 오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제대로 관찰해보시면 그들의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마치 키 작은 어린아이가 난 키가 작지 않아! 작지 않다고! 라고 외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실제로는 오류투성이의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내면을 파악하면 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쩔 땐 좀 불쌍해 보이고 마음이 짠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하고 살았으면 저럴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논리의 오류 15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오류를 범할 때 이에 대해 길게 설명하며 지적하는 것보다는 지금 의도 확대의 오류를 저지르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딱 부러지게 한마디 하고 딴청 부리는 것이 효과가 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의 오류들을 알아놓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나르시시즘이 너무 강한 상대 앞에서는 많이 신중하셔야 하지만 말이에요. 지금부터 15가지 논리의 오류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의견 자체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 시험도 못 붙었으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어린 놈이 뭘 안다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도 확대의 오류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의도성을 적용해 생기는 오류죠. 예를 들어서 바빠서 한두 번 전화를 못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내 전화 일부러 피하는 거지? 내가 싫은 거지? 세 번째,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내세워 주장하거나 대중을 선동하여 주장을 관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그렇게 살아. 난 너같이 말하는 사람 처음 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원칙 혼동의 오류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 다른데도 이를 혼동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 초 남편이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며. 그래서 네가 평소에 뭘 잘못하고 뭘 제대로 못하는지 엄마한테 다 사실대로 말한 거야. 거짓말 안 했으니까 잘한 거잖아. 다섯 번째,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어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약속에 55분 늦어놓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상대방이 예전에 5분 정도 늦었던 것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그랬잖아. 너도 지난번에 늦었잖아. 여섯 번째, 흑백 사고의 오류입니다. 흑 아니면 백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말하지 말라고 상대방이 부탁했을 때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 알았어. 앞으로 너하고는 절대 말 안 할 거야. 한마디도 안 할 거야. 그러면 되지? 일곱 번째, 인과의 오류입니다.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픈 자녀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건강하게 낳아놨는데 왜 아프고 난리야?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라고 말하는 거죠. 나쁜 자식이라서 아픈 거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덟 번째, 공포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 논쟁을 하기보다는 위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자꾸 그러면 가만 안 둬. 네가 아직 고생을 덜 했구나. 그런 식으로 해봐.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적절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같은 게 이걸 하겠다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것도 못하는 애가 뭘 잘하겠어? 대학도 못 나온 애가 어떻게 이런 걸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10번째, 부적절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주어진 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람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 엄마한테 전화한다. 너 나 무시하지 마. 우리 아빠가 대학 교수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11번째, 원천 봉쇄의 오류입니다. 우물에 독약 치는 오류라고도 하는데요. 자기 주장은 좋은 거라면서 아예 반대의 싹을 자르려는 추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 아직도 이걸 모르는 덜 떨어진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특정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12번째, 부적절한 실행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관습과 전통이라는 이유로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다들 그렇게 살아.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고. 부모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들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13번째, 무지해의 오류입니다. 상대가 자기 주장을 입증하지 못함을 근거로 상대를 반박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거짓말한 적 없어. 증거 있어? 녹음이라도 해놨어? 거봐, 증거도 없으면서 왜 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잘못된 판단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과거에 유사한 행동이 비난받거나 비판받지 않았다는 단언에 의거하여 그 행동을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니,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래? 아무도 나한테 그런 지적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번째, 논점 일탈의 오류입니다. 관련이 없거나 망상적인 쟁점을 인용하면서 논증의 핵심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그건 그렇고 너는 왜 그렇게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녀? 사회생활 하는데 패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자주 하죠. 말도 안 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생각 좀 하고 말해라. 너 진짜 머리 안 돌아간다. 너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들은 사실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일종의 투사인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들이 살아오면서 주변으로부터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논리에 안 맞고 오류가 많은 삶을 살다 보니 주변에서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아왔겠죠. 질책을 받으면서 많이 들어왔던 그 익숙한 말들을 만만한 상대에게 다 뱉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면, 합리적인 면에서 상대방보다 우월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한 반면에 실제로 가진 실력은 형편없기 때문에 더더욱 오류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꾸만 이런 오류를 뻔뻔하게 저지르면서 스스로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망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무튼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논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논리를 기반으로 한 대화로는 이들과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및 행동 패턴, 대처법 등에 대한 제 채널의 영상들을 계속해서 참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